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 나무를 만들었는데 배경이 너무 휑하잖아요. 자, 또 만들어 보죠, 느낌을. 사각형 툴로 배경을 하나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하늘 원하시면 하늘의 느낌 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최신 버전 2020년, 2021년 이런 버전들을 쓰시는 분들은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하신다면 요 끝에 있는 요 기능 트랜스폼 그라디언트라는 이 기능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이 추가한 곳을 원하는 색상으로 손쉽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혁명들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나왔던 버전에는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라디언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사실상은 굉장히 혁명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그라디언트를 선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혁명이었거든요. 뭐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근데 면도 이렇게 약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자, 이전 버전을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라디언트가 아닌 방법으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따로 빼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얘기 드립니다. 자, 현재 지정된 요 선택에서, 화면에서, 도형에서 자, 어딘가를 제가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제가 여기다 빨간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 빨간색이 현재 뒤에 있는 요 블루톤의 컬러 요 사이가 어떻게 되냐? 그라데이션이 먹어요. 요 사이가 그라데이션이 또 반대편 이쪽도 끝에 이 자리 컬러와 함께 그라데이션이 먹습니다. 위아래로도 마찬가지 그라데이션 아래하고 포인트 찍은 요 자리도 그라데이션이 먹는 기법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찍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찍기 전에 일단, 찍은 다음에 빨간색 할게요. 내용상에서 뭘 쓸 거냐면, 여기 그물처럼 된 것을 쓸 거예요. 스포이드 툴 바로 위에 있는 아이입니다. 선택을 하고, 화면에 클릭. 자, 뭔가 표시가 됐죠? 요 안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체크한 아이를 기준으로 그라데이션 마찬가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오른쪽도 그라데이션으로 표시가 된 거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퍼진 거고요. 물론 이 아이는 직접 선택 툴로 앵커 포인트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요. 핸들을 달렸으니까 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을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먹는 효과예요. 쉽게 말하자면. 돌릴게요. 자, 이번엔 오른쪽 하단 제가 지금 마우스 있는 이 자리에다가 노란색을 쓸 겁니다. 똑같이 메쉬 툴을 여기다가 제가 지금 마우스 올린 이 자리에다가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럼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찍힐 거고 어디로? 오른쪽은
지금 있는 이 색깔과 그라데이션이 먹겠죠. 아래 마찬가지 먹을 겁니다. 위로는 이 자리가 먹을까요? 그 위에 있는 자리가 먹을까요? 여기 선이 있는 자리 기준으로 먹습니다. 눌러볼게요. 클릭. 파악되셨나요? 난 여기도 먹고 싶어요. 적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직접 배틀로 톡 찍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먹습니다. 찍은 아이를 기준으로 다른 곳에 생긴 이 아이들도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를 줄 수 있는 아이, 그물처럼 표현한다 라고 그래서 메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메쉬를 이렇게 쓰면 좋아하겠지만 쓸데없는 드립입니다. 자, 그래서 메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단점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드신 아이는요, 다른 도형과 겹쳤을 때 뭐 그물망이 있는 그 도형이든 단색의 도형이든 관계없이 패스파인더로 자르려고 하시면 안 잘립니다. 합치는 것도 안 됩니다. 얘는 더 이상 일반적인 도형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도형이기 때문에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런 기능들은 일절 먹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 없습니다. 못 돌려요. 아무리 내가 이 아이의 컬러를 통째로 전체의 컬러를 기본 어떤 컬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메쉬로 처리된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자르든 합치든 안 됩니다. 에이, 뭐 점 있는 것들 있으니까 다 지우면 되죠. 이런 것들 다 앵커 날리면 되지 않아요. 안 먹어요. 딜리트로 지우면 지워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도형처럼 생겼잖아요. 안 잘려요. 한번 메시가 되면 끝이에요, 그게. 자, 그 점을 잘 염두를 해두신다면, 제가 너무 막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배경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단순한 형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메쉬는 지금 보신 이런 단순한 형태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물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라는 한계점 때문에 사진처럼 디테일한 부분 작업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연구를 해서 어디 갔니? 자, 좀 오래된 이미지긴 하지만 이렇게 된 사진을 확대하면 100% 깨질 테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라인을 아까처럼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일일이 움직여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40시간, 80시간?
안 쉬고 80시간. 그게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 기준. 처음 하는 사람 기준이면 뭐 100시간이 걸릴지 200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전문으로 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물도 많이 하지만 이런 메쉬의 형태를 가지고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토마토, 사과, 그런 것들, 물방울, 바나나, 과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캔, 이런 류가 가장 많아요.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효과는 좀 입체적으로 내고 싶은데 3D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쓰임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원빈도 있네요. 자, 이것을 메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초단순하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 뿐인 거고요. 뭐 굳이 모양을 여러 개 하나 해본다면 쓱 있자. 여기 하트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하트 모양이 있다고 치면 자, 일부러 그냥 밝은 톤으로 메쉬로 툭 찍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준다던가 툭 찍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의 포인트 부분을 찍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컬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